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중구의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 주요 업무 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소관 주요 업무 보고를 듣고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경숙입니다. 우선 주요 업무 보고에 앞서 우리 중구의 지역보건 의료 발전과 국민 건강 증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사회도시위원회 안영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업무 중 일반 현황과 업무 여건 및 추진 방향은 보고서로 가름하면서 2025년도 9개 주요 업무 추진 계획과 6개의 역점 추진 과제에 대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29쪽 선제적 방역과 빈틈없는 감염병 관리 체계 구축입니다. 위생 해충으로부터 안전한 맞춤형 방역 소독을 위해 자체 방역반을 편성 운영하여 시기와 대상 지역에 따라 유충구제, 잔류 부무 소독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민간 대행 용역을 통한 주 야간 정기 방역 소독과 신속한 민원 처리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성매개 감염병 예방 진단 검사를 실시하여 에이즈 및 성매개 감염병 예방 관리 사업과 감염 취약군 대상으로 예방 교육 및 홍보와 진료비 지원 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감염병 감시 및 초기 대응 체계 구축 운영을 위한 상급 법정 감염병 지역사회 전수 감시 체계를 운영하고 감염병 유행 시기에 따라 적절한 예방 홍보 활동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신속하고 철저한 방역을 통한 감염병 예방 관리로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0쪽 신속하고 능동적인 감염병 대응 체계 강화입니다. 지역사회 감염병 감시 체계 확립을 위해서 감염병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역학조사관을 지정 관리하고 있으며 현장 대응 체계 유지를 위한 모의 훈련과 교육을 꾸준히 실시할 계획입니다. 병의원, 감염 취약 시설 등 질병 정보 모니터망을 운영하고 감염병 대비 재난 지원 자원 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1급, 2급, 4급 법정 감염병 전수 감시와 표본 감시를 통하여 생물 테러 감염병 및 신종 제출현 감염병을 대비하기 위해서 입국자 추적 관리 및 감시 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코로나19 등 감염 취약 시설 집단 발생 대비 상시 모니터링 및 집중 관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감염병 대비 대응 체계를 강화하여 우선적으로 감염병을 차단하고 장기적으로는 지역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1종 예방접종 국민 건강 향상을 위한 질병 예방 관리입니다. 예방접종은 감염병 예방을 위한 가장 효과적이고 중요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이는 개인의 건강뿐 아니라 공공의 건강 증진에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에 따라서 국가 예방접종 사업으로 어린이 및 노인 예방접종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자체 예방접종 사업으로는 2024년에 신규로 추진해왔던 취약계층 대상 포진 예방접종 지원 사업을 지속 운영하도록 하고 2025년에는 대상자를 확대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건강한 출산을 위한 임신부 대상 100일의 예방접종 지원 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국가 결핵관리 사업으로는 결핵검진 관리를 통한 조기 발전을 위하여 접촉자 검진,
집단시설 결핵 역학조사 등을 실시하며 고위험군 등 취약계층의 결핵검진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민간 공공협력 결핵관리 사업 참여 의료기관 운영으로 결핵환자 관리 지원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332쪽 구민과 함께 최상의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입니다. 보건의료 서비스 접근성 향상을 위해서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자 진료와 의료 취약계층 진료비 감면과 간염검사, 혈당검사 등 혈액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고 신속한 재증명 발급을 위해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 건강진단 결과서 등 재증명 접수 및 발급을 신속하게 진행하고 있으며 영상의학실 및 물리치료실 운영으로 진단을 위한 흉부 X선 검사와 근골격계 질환의 만성 통증 질환을 위한 물리치료실을 운영하여 국민들이 만족하는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지역 보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3쪽 100세까지 건강생활 실천으로 행복한 중구입니다. 생활 주기별 건강생활 습관 형성과 실천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취약전 아동을 대상으로는 건강생활 습관을 형성하기 위한 건강짱 꿈나무 만들기 사업과 금연 절주 구강 영양 비만 운동 관련 지역 주민 교육 및 기초 검사를 실시하고 취약계층 임산부나 영유아를 대상으로 영양 플러스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025년부터는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신규 설치하여서 지역 주민 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간접 흡연 예방 및 금연 인구 확대를 위해 금연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금연 환경을 조성하고 있으며 심뇌혈관 질환 및 만성질환 합병증 예방관리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 주민의 만성질환 예방과 건강 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34쪽 안전한 의료 환경 조성입니다. 중구보건소에서는 건전한 의료 환경 조성과 올바른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의료기관 등을 지도 관리하고 감독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관내 의료기관 및 의료유사업소를 대상으로 지도 점검 및 진정민원 처리를 하고 있으며 진단용 방사선 발생 장치 등 의료 장비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약품 판매업소 및 의료기기, 마약류 취급업소를 대상으로 지도 점검 및 관리, 민원사항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안전한 의료 환경을 조성하고 보건의료 질서 유지, 주민건강 증진 향상을 위해 힘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5조 평생건강 생행주기 맞춤 의료 서비스 지원입니다. 치료율 향상과 건강 수명 연장을 위하여 취약계층 대상 암 환자 및 희귀질환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에게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임신 가인력 검사를 통한 사전 건강관리 지원과 난임부부 시술비 및 고위험 임산부에게 의료비를 지원하고 산후 회복과 양육 지원을 위해 건강관리사 파견 및 저소득층에게 기저귀 및 조제 분유를 지원하고 있으며 영유아 검진과 발달장애 및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 지원으로 임신부터 출산까지 출산 가정 경제적 부담 완화를 통한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취약계층 대상 건강 행태 및 건강 위험 요인을 파악하는 방문 건강관리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건강 형평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36종 맞춤형 정신건강관리 및 장애인 지역사회 중심 재활 사업입니다. 중증 정신질환자 및 지역주민 생애 주기별 상담, 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대상별 맞춤형 정신건강 증진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살 고위험군 관리 및 예방 교육을 통해서 자살 예방 및 생명 존중 문화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알코올 등 중독 문제가 있는 분들에게 중독 관리 통합 지원 사업 등을 운영하고 국민들의 마음 건강을 위한 전 국민 마음 투자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내에 정신재활시설 6개소와 정신의료기관 23개소를 지도 관리를 통하여서 지역사회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내 거주하는 장애인 분들의 일상생활 자립 능력 증진을 위해서 지역사회 중심 재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용으로는 맞춤형 재활 서비스 및 등록 장애인 대상 방문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인 및 가족의 심리적 지지 및 사회 참여 증진을 위해 마음 건강 및 사회 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지역 내 보건의료 복지 자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한 지역사회 자원 연계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37쪽 한마음 치매 극복 치매 안심센터 운영입니다. 치매 조기 발견 예방을 위하여 치매 조기 검진 및 치료 관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치매 선별 검사 및 진단 검사를 실시하고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과 좋은 물품 지원 사업으로 치매 환자와 가족의 경제적 부담 완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지 능력 향상을 위한 인지 자극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치매 인식 개선 사업을 위한 홍보와 치매 파트너 사업을 실시하여서 치매가 있어도 살기 좋은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치매 조기 발견 및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 역점 추진 과제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41쪽 뷰박스를 활용한 올바른 손 씻기 교육입니다. 코로나19 백일해 등 호흡기 감염병 유행이 으로 인해서 감염병 예방에 대한 관심도가 증가하고 있는 때입니다. 특히 관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올바른 손 씻기 교육을 실시하여서 손 오염도 측정기인 뷰박스를 활용하여서 감염병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학령정기 아동의 올바른 손 씻기 습관을 형성하여서 감염병 예방 의식 수준을 향상시켜서 차후 감염병 예방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42쪽 내민원 처리 결과 포토 알림이입니다. 방역 민원 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사업 내용은 민원인에게 민원 처리 결과를 문자뿐만 아니라 방역 민원 해결 사진을 전송함으로써 그 현장을 전송하는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기존 문자 전송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민원인들의 궁금증과 처리 결과를 사진으로 제공함으로써 민원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주민과의 신뢰가 증진될 수 있어서 민원 처리의 투명성이 더욱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42쪽 임신부 대상 100일의 예방접종 지원 사업입니다. 100일으로부터 임산부와 태아, 출생 후 아기를 보호하기 위해 임신부 100일의 예방접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100일의 예방접종은 임신 27주부터 36주 사이에 가장 이상적으로 모성과 신생아의 건강을 모두 지킬 수 있는 예방책입니다. 2025년 추경 예산 편성 후 진행 예정이며 대상은 주민등록상 중국 거주 임신부 및 법적 배우자입니다. 구비를 편성하여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료기관 및 보도자료 등을 활용하여 이에 대한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대상자들이 빠짐없이 모두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44쪽 주민과 함께 건강한 중구 속으로입니다. 중구는 고령화, 만성질환 증가, 평균 수명 연장, 생활환경 변화 등 건강관리의 필요성이 점차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민의 건강 요구도가 증가하여서 행정복지센터와 연계함으로써 다양한 분야의 맞춤형 건강교육과 기초검사와 상담을 통해서 건강위험군을 특별히 관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45쪽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사업입니다. 2025년 건강생활지원센터 확충사업 공모 선정으로 인하여 국시비 지원을 받아 2025년 10월 경 건강생활지원센터를 개소할 계획입니다. 현재 도시형 보건시설을 건강생활지원센터로 전환함으로써 총 사업비 3억 3,888만 8천 원으로 중구청 제3별관 2층을 시설 개선 공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 개소를 통해 구민들에게 좀 더 나은 환경에서 맞춤형 건강증진 사업을 제공하여 지역 주민이 건강한 생활 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346쪽 장애인 건강 길잡이 일상생활 동작 관리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지역 장애인을 대상으로 일상생활 동작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일상생활 동작관리 교육 참여자를 대상으로 재활소도구 대여를 통한 홈트레이닝을 병행하여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재활 프로그램 제공으로 장애인의 건강관리 능력 향상 및 일상생활 기능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5년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경숙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보건소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선욱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욱 의원입니다. 소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341쪽 뷰박스를 활용한 올바른 손 씻기 교육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뷰박스는 세균 역할을 하는 형광 로션을 손에 바른 후 깨끗이 씻고 뷰박스에 손을 넣으면 남아있는 형광 물질을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어서 교육적으로 흥미를 유발하는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이를 통해서 올바른 손 씻기의 중요성을 알리고 손 씻기를 생활화해서 감염병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사업 대상을 보니 관내 어린이집 10개소로 제한되어 있는데 네. 다른 자치구 사례를 보면 뷰박스를 일주일 동안 대여하는 방식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대상에 대한 개수를 제한한 이유가 혹시 있습니까? 이거는 아마 그 직원분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좀 더 심도 있게 찾아가는 그 손 씻기 교육을 좀 1차적으로 해보자 하는 해서 조금 그 폐쇄 그룹으로 일단 10개소를 했는데 네. 만약에 이것이 더 요청이 들어오거나 그러면 그걸 검토해서 좀 더 잘 할 수 있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요거를 사업을 담당하는 분께서 직접 어린이집으로 나가셔서 교육도 하시고 네, 그거에 대해서 그런 거예요. 대여를 해준다는 말씀인 건가요? 그럼 일단 대여 기간은 며칠인가요? 뷰박스를 가지고 가서 네. 요거는 요 어린이집을 찾아가서 네. 그 직원분이 이제 실제 그 현장에서 해주시고 교육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 바르고 이제 세균이 얼마나 있나 이제 어린 아이 그 어린이들에게 이제 보여주고 그거에 대한 또 감염병에 대한 교육도 시행하고 요거는 10개소는 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뷰박스 그 대여하는 거는 지금 현재 대전에 그 감염병 지원 센터가 따로 있습니다. 아, 그러면 그러니까 대여는 거기서 해주는 방식은 아닌 건가요? 저희는 이제 교육만인 직접 건가요? 출장 가서 직접 면대면으로 교육하는 네. 찾아가는 그런 교육 방식을 저희가 이번에는 시행을 하고요. 그다음에 네. 그 감염병 지원단에서 그 뷰박스 대여하는 프로그램은 지금 계속적으로 지금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대여하는 방식이 아니라면 개소수를 좀 늘리는 방안도 좋지 않을까. 이거 예방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늘리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네, 본 의원도 이제 뷰박스 활용을 위한 올바른 손 씻기 교육이 다른 자치구에서도 지금 많이 시행되고 있기는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맞습니다. 그런 자료를 찾아봤더니 대상이 네. 어린이집에서 그치지 않고 유치원이나 지역아동센터 그리고 요양병원 등의 감염병이 좀 취약한 단체들도
교육이 가능한 곳이 많이 있더라고요. 네, 대다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린이집에만 너무 제한을 두지 말고 좀 이렇게 간염병에 취약한 단체들도 네. 받을 수 있도록 좀 범위를 늘리는 방안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국장님은 다시 어떻게 한번 생각하십니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에 해서 예방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국민들이 직접 체험하고 그거를 네. 실천할 수 있도록 그 부탁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올바른 손 씻기 같은 경우는 미국 질병예방통제센터에서도 가장 기본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이 맞습니다. 사업이 영유아기를 포함한 다양한 대상에게 확대되어서 올바른 손 씻기 습관이 정착되고 간염 예방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알겠습니다. 342쪽 내민원 처리 결과 포토 알림이에 관한 질의하겠습니다. 네. 이 사업은 방역 민원 처리 시 현장 사진을 첨부한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여 행정의 정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맞습니다. 본 의원도 지역을 돌아다니다 보면 위생해충 방역에 관한 요청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최근 기후 변화로 인해서 해충 발생하는 시기가 빨라지고 그리고 활동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서 방역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민원 접수 후에 방역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궁금해하거나 이를 의심하는 방역을 하고 갔나라고 생각하시는 민원인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럴 때 포토 알림이 서비스 같은 경우는 매우 유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국장님. 네. 그런데 방역 처리 후 사진을 문자 메시지로 전송하는 방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네.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카카오톡이나 이런 매체들도 있는데 굳이 문자 메시지를 이용하는 이유가 있나요, 국장님? 일단은 저희들이 기존에 이제 공용 폰으로 그 문자를 이제 저희들이 이제 수행을 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게 이제 조금 개인적으로 하다 보니까 좀 처리에 좀 생각이 조금 다시 한번 그 부분은 네네. 혹시 고려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카카오톡이나 다른 방법들이 혹시 가능할지 이런 네네. 거에 대한 걸 한번 검토해 네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식약처나 이런 곳에서도 민원 처리 현황을 카카오톡 알림 서비스를 게시를 시작했다고 25년 1월 20일 네. 기사에도 났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알림톡으로 이렇게 해서 카카오톡을 활용을 하면 조금 더 어, 그거에 대한 문자 발송에 대한 비용도 절감하고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문자 메시지 같은 경우는 40자 정도로 짧아서 상세하게 또는 민원에 대한 상황을 전달할 때 좀 어려운 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네. 좀 보완이 필요해 보이고 그리고 민원인들의 또 이렇게 알 권리에 대한 보장을 마련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인공지능 AI 챗봇을 활용해서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제변을 제공하는 그런 민원의 편의성을 높이는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여기 네. 아까 말씀드렸던 시각청의 카카오톡 알림 네, 서비스를 네, 네, 보니까 네. 그래서 한번 네. 그 부분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위생해충이 완벽하게 박멸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주민들이 스스로 집 주변 쓰레기 정리나 고인물 제거 등 좀 서식지를 제거에 동참할 수 있도록 좀 홍보하는 부분도 조금 필요해 보입니다, 국장님, 소장님. 네, 네, 네. 그래서 그러니까 네, 저희들이 이제 한계가 좀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긴 해요. 전 지역을 저희가 네, 5개 맞습니다. 구역과 또 주야간 또 자체 방역 이렇게 해서 열심히 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지역 자체가 또 다양하고 저희들도 인구가 또 노령 인구도 많으시고 또 혼자 사시는 분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 네,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교육 자료나 홍보 또 네, 네, 다양한 또 면대면으로 만나서 그분들에게
좀 내 집 앞이나 웅덕이 이런 데를 살펴주시면 네. 바로바로 저희들에게 연락 주시면 저희가 처리도 하고 또 네네.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들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민원이 발생하면 해당 지역에 대한 긴급 방역을 신속히 배치해서 방역병 예방과 국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네.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선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장님 유충 구제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모기 유충 방역은 어떻게 하시는지. 모기 유충은 저희가 이제 1년 이제 스케줄을 이제 시기에 맞춰서 이제 적절하게 하고요. 겨울에는 주로 이제 유충 구제를 대상으로 해서 이제 정화조라든가 이런 곳을 이제 찾아서 저희가 이제 정화조 그 유충 구제 약을 과리평이나 타블렛으로 요즘은 투입을 합니다. 그래서 찾아가서 이렇게 구제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웅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이제 연막이라든가 이런 소독을 하고 있고 또 이제 저희가 이제 그 하절기 요즘은 이상 기후 때문에 이제 좀 당겨서 저희가 4월 한 중순경부터 이제 민간 방역을 실시해서 5개 권역으로 이제 주간에는 5개 권역으로 해서 방역을 실시하고 있고요. 또 야간에도 같이 돌아가서 그게 한 11월 말까지는 하고 그다음에 이제 민원이 들어오면 바로바로 자체 저희 2개의 팀이 나가서 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 다른 타도시를 보면 그 겨울에 모기 유충 한 마리를 제거하면 성충 500마리를 저기 제거 없애는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저희 구에서도 좀 집중적으로 네. 겨울에 정화조 같은 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하수구 그런 곳에다가 좀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 혹시 유충 구제제가 친환경인가요? 네, 맞습니다. 아, 요즘에는 네. 다 그렇게 네. 쓰나요? 예. 그래서 그 서울에 보면 모기 방역 소통폰이라고 있대요. 이름과 주소를 문자로 전송하면 중구 보건소 네. 그리고 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이렇게 신청이 된다고 하고요. 찾아가는 방역 특공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 모기를 완전히 다 때려잡을 것 같은 특공대가 있으시고 네. 주민 만족도가 그 겨울에 유충을 제거하면 88.1%라고 이렇게 주민들이 체감을 네, 맞습니다. 엄청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모기 없는 여름밤을 위해서 우리 네, 중구에서 선제적으로 방역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열심히 건강생활, 하겠습니다. 건강생활 지원센터 설치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건강생활 지원센터 공모에 선정이 되면서 그 사업을 추진하게 된 점 매우 긍정적으로 그리고 기쁘게 생각하고요. 국민의 건강 증진 측면에서 기대가 많이 되는데요. 구비도 1억 7천 이상 집행되고 있고 함에도 사전에 근거 조례를 제정하지 않아서 좀 지적을 받으신 적이 있죠, 시위 네, 때. 지금 열심히 그 조례 제정을 위해서 지금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고 이제 조만간 상정해서 조례안 올릴 조례도 예정입니다. 제정을 하셔야 되고 그 네. 센터 지원팀도 네. 이제 신설을 하셔야 되는데 네. 어떻게 지금 진행하고 계신지 간단하게 말씀해 지금 주세요. 각 그 주무부처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지금 조례는 거의 협의를 맞춰서 지금 최종 검토 지금 작업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팀에 대한 거는 지금 현재 논의해서 그 과 차원에서 지금 열심히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아직 준비하고 있는 구체적인 거는 없습니까? 일단은 그게 나와야 또 저희도 팀을 하는 거는 이제 또 의회에 또 보고를 하고 또 여기가 또 통과가 돼야 되는 여러 가지 행정적인 측면이 있어서 그런 지금 프로세스를 받고 있습니다. 예, 조례 및 제반 사항을 잘 좀 준비를 해주시고 기대하는 바가 크니까 타 자치구 운영 사례도 잘 네. 보셔서 건강 증진 전담 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해주셨으면 네.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옥경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경 의원입니다. 소장님 업무 보고서 343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임신부 대상 100일의 예방 접종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셨나요? 네. 이제 우리 중구는 2024년부터 대상 보진 지원 사업을 실시했죠. 네, 또 맞습니다. 2025년도부터는 대전시 지원 사업으로 추진되면서 그 구비 부담이 현저하게 감소됐잖아요. 네. 그래서 그 감소된 예산 부분에 대해서 최근 크게 유행하고 있는 그 100일에 관련해서 지원 추진 방안을 제안했는데 네. 소장님을 비롯해서 보건소 직원분들께서 공감해 주셔서 신속하게 행정 절차를 추진해 주셨고 본위원도 사업 추진을 위해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근본에 발의했습니다. 네. 네, 감사드립니다. 국민이 건강과 안전을 위해 의회와 집행부가 협력하여 신속하게 성과를 낸 사례라고 생각되는데 소장님 의견에 대해서 좀 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특별히 또 의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이 또 의견 주셨고 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팀과 또 담당자들이 또 신속하게 검토하여서 이제 법적 근거를 좀 마련하고 이게 이제 예방 접종이 전체적인 그 공공의 지원 사업이다 보니까 넘어야 할 행정 절차들이 조금 있었는데 있죠. 그런 부분들을 발빠르게 빨리빨리 처리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특별히 또 이렇게 조례의 법적 근거를 또 이렇게 빨리 마련해 주셔서 또 우리 김옥현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처리 결과가 이제 뭐 조례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들이 하면 저희들이 그 다음에 이제 예산이라든가 또 수요 조사 이런 것들을 빨리 해서 추경에라도 저희들이 빨리 반영을 해서 사업을 신속하게 좀 진행할 수 있도록 속도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조례가 이제 통과된다면 그 1차 추경에 1위 추경에 그 네네네. 편성할 네, 사용하십니까? 가능합니다. 네. 이제 국민이 건강과 직결되는 사업이므로 늦어도 이제 하반기에는 임신부를 대상으로 100일의 예방 접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네.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네, 100일에 관련 영유아 및 임신부 또 배우자까지 예방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이제 홍보와 안내도 적극적인 행정 펼쳐 주시기를 네, 당부드리면서 보건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소장님 혹시 그 대상포진 백신 종류가 네, 사백신하고 생백신 네. 있죠. 네. 그 차이점에 대해서 좀 한번 설명 좀 어, 해주시겠습니까? 생백신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이제 1회 접종으로 이제 저렴한 그런 그 조금 다수 여러분들에게 좀 수급 조절이 잘 할 수 있고요. 이제 사백신 같은 경우는 이제 1회 맞을 때 거의 비용이 한 20에서 한 30 정도. 그래서 2회 정도 맞아야 되고 또 여러 가지 또 사백신이다 보니까 조금 이제 고열 반응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도 조금 이제 면역력이 강하다 보니까 그런 것이 있어서 두 군 간에는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면 네. 생백신은 1회 맞았을 때 네, 네. 효과가 있는 건가요? 저기 생백신이 저렴하다면 네네네. 여러 차례 접종을 해야 일단 되는 거예요? 저희들이 이제 최근에 이제 된 거는 한 5년에서 한 10년 정도라고 일단 얘기는 되는데 정확한 부분은 사람마다 좀 면역력이나 이런 취득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차이점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백신은 금액이 한 두 번 맞으셔야 되니까 한 50에서 한 60 그 정도. 효과는 사백신이 더 있는 거겠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현실적으로 지금 면역력 획득하는 데는 그래서 뭐 고위험군 같은 경우는 네. 사백신을 맞도록 지금 WHO나 이런 데서 권고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암 환자라든가 뭐 기타 이제 면역력 저하자 이런 분들은 빨리 취득을 해서 유지를 해야 되니까 그런 차이점은 있습니다. 예. 답변 감사드리고 보건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옥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양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양수입니다. 업무보고 책자 331쪽 국가 예방접종 지원 사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독감 환자가 많이 겨울이라 어디 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저희 대전 지역에 이제 아마 12월 초에 좀 확 늘었다가 지난 주에 잠잠해졌어요? 하고 아직 지금도 조금 높기는 한데요. 네. 조금 줄어드는 추세로 우리 지금 보건소로 독감 주사 맞으러 오는 사람들이 좀 있나요? 보건소에서는 독감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 지역 의료기관에 위탁하여서 위탁해서. 네, 그쪽에서 지역에서 다니시는 병원에서 지금이라도 접종하시면 독감 예방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혹시나. 12세 이하하고 네, 네, 네. 12세 이하, 65세 이상은 그리고 임산부인 경우에는 임산부인 무료, 경우에는 그다음에 무료로 하고 네.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장애인 같은 경우는 저희가 특별히 이제 구비 예산으로 해서 지원하고 있어요? 취약계층에 해서 조금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작년부터 아까 어떤 의원도 말씀하셨지만 100일에가 크게 유행하는데 네.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저희 구에서는 특별히 100일에 환자 뭐 발생했다 이 정도는 지금 뭐 많이 늘어나는 추세는 아니고요. 이제 다른 이제 어린 군들이 이제 많은 뭐 학생군이라든가 요런 그리고 지금은 이제 방학이라서 조금 잠잠해진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질의했듯이 독감 환자가 6년 만에 최고치에 경신하고 있다는 보도가 지금 경기도에서는 아마 마스크를 다시 착용해야 될까 하는가 또 권고하는 그런 일도 있어요. 그 우리 대전은 어떻습니까? 지금 저희들도 이제 그 부분의 심각성에 대해서 담당 팀에서 늘 주기적으로 지금 체계를 감시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감염 취약 시설이라든가 뭐 요양 시설, 그 다음에 지역 의료기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 이런 데에서는 위생 관리를 좀 철저히 해달라고 저희들이 계속 홍보하고 교육하도록 그리고 특히 이제 뭐 손 씻기라든가 이제 많이 모이는 곳에서는 이제 뭐 마스크 착용하는 거라든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만약에 예방 접종을 하지 않으셨다면 지금이라도 예방 접종을 서둘러서 맞아 주신다면은 면역력 획득을 해서 좀 감염 예방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 맞은 사람과 안 맞은 사람의 차이가 그 면역력이 얼마큼 차이 나요? 그래도 일단은 그 만약에 맞으시면 비록 걸린다 할지라도 증상 자체가 약해 이제 가는 거예요? 네, 약해서 뭐 감기 수준으로 살짝 넘어가는데 이제 문제는 젊고 건강하신 분들한테는 사실 감기나 뭐 요 정도이지만 이제 연령이 높으신 이제 노령 인구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뭐 감염 취약 그 계층인 경우에 뭐 만성 질환 특히 뭐 신부전이라든가 암 질환 뭐 이런 기타 면역력 저하자인 경우에는 폐렴이나 이런 것들로 합병증이 생겨서 중독한 상태로 돼서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는 아주 그 유독한 그런 중한 질병으로 변질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초기에 얼른 예방하실 수 있으면 그 예방을 하시는 게 좋고 만약에 증상이 있다면 빨리 의료기관에 방문하셔서 검사하시고 요즘은 주사제도 나와 있고 경구로 그러니까 먹을 수 있는 약도 처방 받으실 수 있으면 얼른 받으셔서 드시면 증상 완화에 엄청 도움이 되실 걸로 생각됩니다. 그 독감 주사로 이제 면역력을 증강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음식이라든지 어떤 다른 치유요법을 가지고 음식을 통해서 어떤 면역력을 강화시키는 것을 아마 우리 국민들한테 많이 좀 홍보해서 네. 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이게 연세 드신 분들은 80이 넘고 몸이 허약하신 분들은 독감 주사를 맞음으로 인해서 오히려 건강이 더 악화가 됐다라고 하는 얘기도 듣거든요. 그런 얘기가 뭐 사실인가요? 아니면 사람에 따라 틀린가요? 글쎄 독감 예방 접종을 해서 더 악화됐다 이거는 몸이 악화됐다 이런 거는 조금 저희한테 아직 보고된 예는 없지만
혹시라도 이제 그 면역력 증강을 위해서 규칙적으로 운동하시고 또 섭생, 그러니까 먹는 그 음식을 좀 골고루 드실 수 있도록 저희가 또 이제 만약에 그런 부분에 정보를 얻기 원하시면 저희 보건 산별관 2층에 건강 증진 센터 있습니다. 거기 오시면 영양 상담도 해드리고 또 여러 가지 뭐 혈압이라든가 당뇨 이런 거 저희들이 체크해서 또 정보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겨울이 되다 보니까 추운 겨울이 되다 보니까 요양병원이라든지 집단 시설에 대한 어떤 철저한 어떤 건강에 대한 예방에 대해서 어떤 이런 권고안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지금 맞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이제 관내에는 요양병원이 12개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감염병 그 담당팀에서 12개 요양병원에 주기적으로 이제 아까 그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제 여러 가지 예방법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뭐 증상이 있을 때 어떻게 치료하고 빨리 처방을 받을 수 있는가 저희들이 그거에 대한 안내도 해드리고 있고요. 또 저희들 뭐 전화 주시면 저희들이 친절하게 정보도 드리고 또 여러 가지 홍보 자료를 지금 지속적으로 게시도 하고 널리 알리고 있습니다. 그 지금 폐결핵 환자가 지금 늘고 있어요? 줄고 있어요? 뭐 늘지도 줄지도 않는데 이제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노령 인구가 좀 있다 보니까 폐결핵 그 저희가 이제 주로 한 80명 정도, 8, 90명 정도 이제 등록을 해서 유지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한 3분의 2 정도가 이제 초회 발견 이제 당해 연도에 신환자로 신규 환자로 등록이 돼서 저희가 이제 관리를 합니다. 발견하게 되면 어떤 네. 조치를 취하죠? 저희들이 일단 이제 뭐 결핵 증상이 있으시면 이제 폐 사진 찍고 그 다음에 이제 가래 이제 아침에 이제 저희가 받아오면 1차 이제 도말 검사라 그래서 슬라이드로 저희가 현미경을 검사해 결핵균이 있는지 없는지 보고 그것도 아니면은 이제 저희가 결핵 그 배양 검사라고 그래가지고 균을 키워봅니다. 한 6주 정도. 그럼 그리고 분리 또 조치를 하나요? 요즘은 분리 조치는 하지 않고요. 일단은 한 2주 동안만 약 시작해서 2주 정도 지나면 감염력이 일단 다른 사람에게 뭐 감염시킨다고 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뭡니까 그 우리 코로나 19 걸리면 뭐 2주 동안 되면 사람들하고 접촉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처럼 결핵 환자들도 그렇게 안 하나요? 일단은 저희가 2주 동안은 이제 그 관리할 수 있도록 뭐 사람들 접촉이라든가 이런 거는 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이야기하고 그래서 이제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지원 대책이라든지 네. 뭘 해줘서 밖에 네. 나오지 않고 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좀 우리가 네. 구해서 관심과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상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모든 업무는 보고한 내용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여 주시고 아울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였거나 발전적인 의견을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 일정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5차 회의는 1월 22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사내를 선포합니다.